자, 전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갑니다. 자, 영장의 유효기간 보죠. 자, 이 부분은 체포 구속 영장할 때 배웠죠.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판례죠. 판례 체크하시고. 자, 영장은요.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못 써요. 자, 여기 영장을 제시하고 착수하여 실시하였 그래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끝난다.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한 번 쓴 영장은 두 번 다시 못 쓴다고요. 따라서 동일 장소의 목적물에 대하여 또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하다고 볼 때는 법원으로 가서 새로운 영장을 받아와야 하는 것이지 그 밑에 영장의 기간이 남아있다 하여 이를 또다시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수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으시고 X. 무지무지 잘 나와요. 여기서 색깔 칠할 부분은 새로운 색깔 칠하세요. 새로운 영장을 받아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영장 집행 가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 체포 구속 영장 할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자, 봅니다. 검사 지휘에 따라서 그렇죠? 경찰 관리가 집행하고 그 밑에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 집행 지휘할 수가 있고 경찰 관리도 똑같죠? 관할구역 외에서 영장 집행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 있어서는 수사관, 서기관, 서기를 참여하게 하고 경찰관이 압수수색 검증을 하면은 경찰 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요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이거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압수 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 제시입니다. 반드시 사전 제시. 됐나요? 자, 여기 밑에 법조문인데 이 법조문이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자, 보죠. 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라. 반드시 제시하라. 그리고 처분을 받는 자에게 요 사본을 교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라. 요 사본 교부라는 것이 추가됐어요. 추가됐고 그 다음 단서가 추가됐는데 이 단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저 맨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딜 가보시냐면 이게 체포 구속영장 부분이야. 체포 구속영장 부분. 요 페이지 봤어요? 페이지 봤어요? 페이지는 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포 구속영장 부분이라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은 뭐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 똑같으니까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하고 그런데 급속을 요할 때에는 그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사전 제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해 놓고 있죠. 요 사망이 그쵸? 근데 요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없어요. 이게 체포 구속 영장에는 급속을 요할 때는 사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즉 사전 제시가 원칙인데 급속을 요할 때는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사후에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후 제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 반드시 사전 제시입니다. 반드시 사전 제시. 자, CF 하시고 사후 제시 X. 그리고 급속을 요한다는 거 있지? 급속을 요한다는 거 그런 것도 없어. 여기에는. 그래서 이 체포 구속 영장에 있는 이 급속을 요한다는 부분을 압수수색에다가 갖다 쓰면요.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쓰면 틀려. 즉, 요 사망 조항을 이 단어만 바꿔서 압수수색 영장에다가 갖다 쓰면 틀리다고. 자,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여기 나와 있지. 사후 제시에 의한 방법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후 제시에 따른
긴급 집행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반드시 사전 제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요 단서가 나오지 단서. 요 단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반드시 사전 제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놓고 있는데요. 요 예외가 최근 개정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외라고 하는 부분이 판례에 나온 적이 있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네. 두 번째 판례 나오죠? 첫 번째 건 했어요. 전 시간에.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 여기 보시면 자, 반드시 사전 제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개념이다. 따라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그를 발견할 수 없는 이러한 것처럼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요 판례 때문에 요 판례가 2015년도에 나온 거죠. 요 판례 1을 반영해서 형사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단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현장에 없다 또는 영장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 제시나 사본을 교부를 거부했다. 그랬을 때는 사전 제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안 하고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자, 여기 반드시 사전 제시 나와 있지? 판례 반영할게요. 반드시 제시라는 하는 부분은 영장 제시가 땡땡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사전 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일 때는 예외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 봐두시면 돼요. 자, 됐네요. 자, 그 다음 요 판례, 요 당구장 표시 있죠? 요 당구장 표시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피고인 A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평생교육원 원장 C 또 역시 현장에 없었다. 이사장 D도 수사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다면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판결 이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같이 받으세요. 됐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판례. 자, 사본을 팩스로 송신만 하기만 했고 그 밑에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부도 안 했어요. 그랬다면 당연히 위법이겠지?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은 형사법, 헌법의 절차 위법한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위법 수집 증거 할 때 나오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다? 결국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자, 요 판례도 체크하시고. 자,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당구장 표시. 경찰관은 어떻게 했나요? 표지의 첫 페이지와 혐의 사실이 기재된 부분만 보여주고 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일체를 이루는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어. 이것은 뭐다? 적법한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 쭉 나와 있지? 여기서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세무 쳐볼게요. 이것은 위법이다는 취지입니다.
자, 올라가서 여기 필요적 동그라미, 일체 동그라미. 요거 다 보여줘라 이런 뜻이에요. 보여줘라 하는데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자가 누군지 받으세요. 검사, 그쵸? 피의자나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그쵸? 참여할 수 있다. 영장 집행하면은 미리 집행 일시 장소를 앞에 규정된 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미리 통지하래. 이런 게 어딨냐? 미리 통지하면 몇 날 며칠에 우리 압수수색하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변호인은 증거를 다 없애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둔 조항이 단서조항이에요, 단서조항. 여기서 전조에 규정된 이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했을 때, 두 번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말은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급속을 요할 때는 뭐다? 통지를 안 해도 된다.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큰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더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미리 통지해야 되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덮쳐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항이 출제 잘 돼요. 자, 그 밑에 판례, 최신 판례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잠시 이따 보시고 밑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나오네. 급속을 요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시고 여기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이때 권리는 고유권이다. 고유권 밑줄 그시고. 따라서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했다 하더라도 누가? 여기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렇죠?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볼게요. 피압수자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고, 피의자이거나 피고인을 말합니다. 하더라도 변호인, 그쵸? 변호인 동그라미 에게는 밑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고유권이기 때문에. 즉 피압수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변호인도 저절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는 너 따로 나 따로.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변호인 고유권이기 때문에 나는 참여할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 됐고. 자, 다음 판례 체크하시고. 자, 이 판례 전 시간에 했을 거예요. 전전 시간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검사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권입니다.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참여할 기회는 없어요. 보시면 여기 압수하였다고 했죠? 그렇죠? 압수하였다. 과거형입니다. 그랬다면 압수수색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압수된 세모 쳐보세요. 압수된 과거형입니다.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 압수된 이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이 어딘데? 사무실이지, 사무실.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X. 참여 기회는 현재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압수할 때 필요한 거지. 사무실에서는 뭐다? 경찰 사무실에서는 이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가 않는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고요. 이 판례 출제 잘 돼요. 색깔 칠하세요. 여기 압수된이라는 과거형 색깔 칠하시고.
다음 점은 자, 이 조항도 볼게요.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선박 차량 안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해야 한다. CF 승낙을 얻는 게 아닙니다. 승낙을 얻는 게 아니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기출입니다. 자, 1항에 규정된 장소 외의 타인의 주거 안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케 하면 돼요. 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 직원 누구지? 동사무소 직원을 말합니다. 를 참여하게 하면 돼요. 된다. 그래서 전부 다 뭐지? 여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전부 다 의무적이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의무적. 이걸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자, 됐고. 자, 요한 124조 체크하세요. 자, 여자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 여자지. 성년 여자 동그라미. 여기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의무적입니다.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자, 색깔 칠할게요. 성년 여자 색깔. 자, CF 하시고. 자, 뒤에 가면 비교되는 조문 나옵니다. 신체 검사할 때, 여자 신체를 검사할 때는 그때는 성년 여자. 그 다음 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여기 의사가 들어와요. 여기는 의사 안 들어와요. 즉 수색할 때는 의사 들어오면 틀려요. 그냥 성년 여사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이상이면. 근데 신체 검사할 때는 누가 들어와? 의사가 들어온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신체 검사 나오지? 검증할 때. 검증 파트에 가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141조 사망 체크하시고 여기 신체 검사 나오지? 신체 검사할 때는 의사가 나온다. 여기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하시면 돼요. 자, 다음 야간 집행 가볼게요. 자, 주간 집행이 원칙입니다. 주간이 원칙이다. 야간 집행은 예외적으로 있다. 자, 조문 가보죠.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즉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기재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여기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별도로 야간 집행 영장을 발부받는 게 아니에요. 발부받는 게 아니라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에 이 기재만 있으면 돼. 기재만 있으면. 근데 기재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 밑에 자, 요 조항 체크하시고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응?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때는
기재가 없어도, 그치? 기재가 없어도 여기 위에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어?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장소일까? 여기 1호, 2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 있지. 그때는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더라도 들여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일몰 전후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막 들어가요. 자, 여기서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는 어딜까? 성매매 하는 장소 있지? 성매매. 모텔이라든지, 그치? 그런 장소. 이런 장소는 기재가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밑에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 있지? 그때도 똑같아요. 기재가 없어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자 단서가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 동그라미, 공개된 시간에 한합니다. 이 공개된 시간에 한한다는 것은 여관, 음식점, 공중 출입하는 장소에 국한되는 거예요. 국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요 1호 있지? 1호는 그런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한다는 것은 2호만 되는 것이지 1호는 되지 않습니다. 1호로 출제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아니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일반인이 들어가는데 경찰이 왜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대신 공개된 시간에 한한다. 됐고 그 밑에 출입금지 등 조치. 자,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규정이 위배된 자는 퇴거하게 하거나 간수자를 붙일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영장 집행함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처분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자, 집행을 중지했을 때에는 자,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쉬었답니다.